이렇게 페르소나를 설정하기라는 챕터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되고 싶은 뭔가를 온라인 환경에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걸 가장 잘하는 게 이제 SNS라는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은 2018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온라인 커머스 몰에 있었어요. 직영몰에 있었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신세계에 달린다고 했을 때 신세계 그룹 안에 신세계몰 쓱닷컴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회사와 연결된 직영몰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 직영몰의 근무 환경은 영업적이기 때문에 커머스 환경의 구조를 이해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몰에 입점되어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파는 일, 그리고 내가 그 몰 안에서 담당한 개별의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의 판매를 육성하는 일이 이제 제가 맡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케팅적인 일을 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그 커머스몰에서만 일을 하다가 이제 팀장님이 그냥 프로젝트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직영몰에서 이제 좀 큐레이션 형태로 어떤 제품들이 좀 어떤 방식으로 이제 고객분들한테 소통을 하면 잘 팔 수 있는지 좀 그런 큐레이션 하는 형태의 기획전 제작을 요청 주셨었어요. 근데 그중에 제가 이제 조금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매거진 B라는 잡지를 구독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에드버토리얼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매거진 B라는 잡지를 정기 구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케아 같은 편도 있고 제가 스웨덴 갈 때 가지고 왔던 아크네 스튜디오 편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읽었던 게 바로 이 모노클이라는 잡지였어요. 자, 근데 이 모노클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렇게 브랜드와 함께 진행하는 작업, 즉 광고와 에디토리얼을 혼합한 에드버토리얼로도 유명하다. 그래서 에드버토리얼이라는 단어가 광고와 에디토리얼, 그러니까 광고와 기사의 중간 지점에 있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것처럼 어떤 광고성의 컨텐츠이긴 하지만 그게 되게 기사를 읽는 것 같은 좀 진실된 이야기를 하는 브랜드로서 이 모노클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좀 직영몰에서 그런 큐레이션 형태의 직접 뭔가 좀 직원이 추천하는 그리고 좀 진짜로 어떻게 하우투로 어떤 단계로 화장품을 쓰면은 그 팁을 통해서 진짜 피부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조금 블로그 같은 유형의 글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제안드려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그때 좀 댓글 같은 게 꽤 달려가지고 그 부분을 바탕으로 뭐 카카오톡에도 이제 좀 노출이 됐었고 또 나중에 그걸 바탕으로 좀 저희 몰에서도 좀 2차적인 기획전을 준비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좀 팀장님께서 저한테 마케팅에 관련된 일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첫 번째 제가 했던 마케팅이 인스타그래머분들, 그다음 유튜버분들하고 협업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었는데 저희랑 같이 스페셜 키트를 좀 기획하고 같이 판매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었어요. 컨텐츠를 게재할 때 뭐 인플루언서분들께서 이 영상에는 뭐 이 글에는 소정의 광고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면은 어떤 브랜드와 이거는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멘트들을 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유형의 좀 마케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기반으로 이제 뭐 좀 카카오 헤어샵이나 좀 다른 제휴 거래처들도 찾아서 저희 몰에서도 그분들과 좀 저희 몰에 있는 뭐 헤어 브랜드들하고 같이 노출될 수 있도록 코업을 하기도 했고
뭐 1년에 좀 그런 활동들이 제가 처음 경험한 마케팅의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인제 그때 제가 공부했던 부분이 마케팅을 인제 처음 하잖아요. 그리고 인플루언서라는 분들의 진짜 성향, 그다음에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를 제가 알아야지 그것들을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책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책 읽는 것들을 제가 자꾸 추천드리는 이런 영상을 하게 된 이유도 책을 보는 게 전 진짜 좋은데 그게 실질적인 도움도 분명히 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됐던 책 두 권은 하나는 유튜버의 일이라는 책인데 이거는 북저널리즘이라는 출판사에서 좀 되게 짧게 이렇게 하나의 컨셉을 정해서 나와요. 그리고 너무너무 짧아가지고 그냥 훅 읽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책을 보기도 했는데 이 책은 읽을 당시에는 엄청 이렇게 영향력을 크게 느끼지는 않았었는데 그래도 한번 읽으면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은 되게 실무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뭐 해시태그를 어떻게 쓰는 것부터 그다음에 프로필은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기업에서 그렇게 바로 직격적으로 와닿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내가 직접 좀 플랫폼을 운영해보고 싶고 또 조금 소상공인 분들께는 좀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전략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알고 인플루언서 분들을 보느냐 아니냐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한 번쯤 읽어보면 괜찮은 책인데 또 하나 재미있었던 건 이제 이 당시에는 몰랐는데 제가 올해 이제 다른 브랜드 마케팅 팀으로 트랜스퍼를 하고 나서 새로운 사업부에서 새로운 팀원들을 하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 마케팅 관련해서 이제 강사분이 오셨는데 알고 보니 그 강사분이 이 책을 쓰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계에서는 꽤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초청을 드려서 오신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 책도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했던 마케팅, 좀 사실 이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좀 큰 경험이었고, 또 가장 많이 배우기도 했고, 또 가장 힘들고 어렵기도 했던 경험이었는데, 바로 작년에 경험했던 디지털 마케팅이었어요. 이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를 같이 이야기해야 하는데 하나는 이제 컨텐츠 마케팅이고요. 다른 하나는 퍼포먼스 마케팅이에요. 원래 이제 보통 SNS 상이나 네이버나 구글 같은 포털 채널 이런 식으로 좀 온라인 환경 안에서 정보를 노출할 수 있는 그런 매체에 온라인 매체 믹스를 해서 어떻게 보여질지,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보여질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를 이제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이 또 되게 각광받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하면 컨텐츠 마케팅이랑 어떻게 다르냐면 간단히 이야기하면 온라인 상에서 얼마만큼의 광고비를 지불하고 얼마만큼을 실제로 판매했어 라는 지표를 되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컨텐츠 마케팅은 인스타그램에 제가 오늘 뭐 포스팅을 하나 했어. 근데 그 포스팅에 들어갈 이미지나 카피나 이런 걸 짠 다음에 어떻게 소통할지를 정해서 딱 올렸는데 댓글이 뭐 몇 개가 달리고 좋아요가 몇 개 달리고 이게 공유가 얼마나 됐어. 이런 거를 보는데 좀 더 초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건 좀 브랜드 이미지나 브랜드 정체성 쪽의 이야기에 가깝죠. 근데 퍼포먼스 마케팅은 내가 오늘 어떤 제품이 몇 시에 어떤 가격에 팔리는지 우리 몰에 딱 올라왔어. 근데 이거를 가장 어떤 사람들한테 필요할지 온라인 상에서 타겟팅을 해서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이거 사 하고 제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 하게
드는 비용이 이제 광고비인 거죠. 그 광고비에 따라서 실제로 그 사람이 샀냐 안 샀냐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심어 놓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GA라고 해서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걸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거나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 두 가지 마케팅을 했는데, 저는 사실 숫자나 데이터에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퍼포먼스 마케팅은 정말 맨땅에 헤딩을 하는 마음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혼자 일하는 환경이 아니었고, 이 분야에 되게 전문적이신 분들이 주변에 계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건 사실 제조 기반의 회사보다 그 게임 회사나 그다음에 온라인 기반의 서비스 회사, 뭐 커머스 쪽에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더 밀도 있게 지식이나 경험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께 좀 계속 배우면서 일을 했었고, 또 퍼포먼스 마케터의 안에서도 A, E, CD라고 해서 조금 더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매체에 얼마의 광고비를 투입해서 얼마까지를 끌어내겠다를 이제 정하는 A, E의 영역이 있고, 또 그 A, E들이 매체에 싣는 각각의 매체에 들어가는 그 소재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소재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미지로 보여지는 그 그림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 그림이나 뭐 검색어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최적화하기 좋다 해서 이미지를 바꾸고 카피를 바꾸고 이런 걸 하는 걸로 또 이제 크리에이티브의 영역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크리에이티브 영역에 좀 더 가까운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치만 퍼포먼스 마케터로서는 그 흐름 자체를 볼 줄 아는 눈은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연간, 월간 광고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서 그 전반적인 툴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컨텐츠 마케팅 관련돼서는 사실 딱 컨텐츠 마케팅으로만 분류하기는 어렵고, 이 퍼포먼스 마케팅과 컨텐츠 마케팅 두 가지를 적절하게 시간대라고 해야 될까요? 적절하게 라이브 되어야 될 시점에 믹스해서 이걸 좀 혼합한 디지털 마케팅을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작년에 배우 그 라미라님하고 촬영을 진행하게 됐었는데, 진짜 얼굴도 너무 작으시고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연기력도 워낙 출중하셔서 좀 그 현장에서 되게 느끼고 배운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저는 사실 그 광고 대행사에 보통 아이디어가 굉장히 반짝이는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분들과 협업을 하는데, 제가 직접 그 광고 컨셉 기획을 했던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같이 그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그리고 우리 브랜드랑 그게 어떻게 매칭될지를 조금 고민을 더 하고, 그리고 이거를 어떤 매체 믹스에서 내보낼지를 조금 더 고민하는 게 제 역할, 제가 했던 디지털 마케팅 역할에 더 가까웠고, 만약에 정말 아이디어가 많으시고 막 이렇게 막 그 솟아나는 아이디어를 좀 경쟁 PT 하는 걸 좀 즐기시고, 또 그래 밤낮으로 일해도 이렇게 세력도 되게 좋으시고 이런 분들께는 사실 광고 대행사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덕분에 이제 그 당시에 그 라미라님하고 촬영했던 그 광고 컨텐츠가 유튜브 상에서 한 57만 뷰 정도를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연결했을 때 기대했던 수익보다 훨씬 조금 더 잘 됐던 상황이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좀 제가 이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힘들었지만 또 보람을 느꼈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제가 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생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봤던 책 중에 일단 이 마케터의 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너무너무 유명한 장인성 님이 지으신 책인데, 배달의 민족의 마케터 분들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책이 이미 핫했었기 때문에 많이들 읽으셨을 것 같아요. 책은 어떤 책이냐면 되게 쉽게 쓰여져 있어요. 되게 쉽게 쓰여져 있고, 직업으로서의 마케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는데, 이분은 이제 네이버를 거쳐서 우한 형제들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조회사
기반의 브랜드 마케터하고는 업무 방식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치만 마케터로서 어떤 사고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IT 쪽에 기반의 마케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더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 책을 읽어보시면 마케터가 어떤 생각으로 기획을 하고 또 실행을 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조금 그런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책이 더 있는데 바로 이 21일 마케팅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사실 엄청 유명한 책은 아닌데 제가 그 당시 회사에서 이제 예전에 상무님이 이 책을 추천해 주셨어가지고 읽게 됐었는데, 사실 되게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조금 오래된 마케팅 개념들을 이야기하는 책이긴 해요. 근데 이 책을 같이 추천드린 이유는 이 마케터의 일이라는 책이 굉장히 조금 심플한 언어들과 요즘 느낌의 되게 간략한 설명들, 또 재미있는 설명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이런 책과 함께 조금 교과서적인 느낌의 책을 같이 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1일 동안 마케팅의 프로세스를 어떤 거를 배우면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조금 간략하게 찝어서 이야기한 책인데,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마케터는 누구라도 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전문가라고요. 그래서 마케터가 전문가이냐 아니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마케팅의 일이 좀 전문적이어지려면 제가 말씀드린, 저는 조금 단시간에 어떻게 기회가 돼서 이것저것 마케팅을 다 경험해 볼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분야에 완전히 특수한 전문성이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제 한계를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마케팅을 하면서도 어떤 마케팅을 공부해야 될지 조금 더 깊게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마케터가 어떤 일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시장에서 어떻게 팔아야 될지,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이라서 같이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브랜드 마케터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제가 올해는 이제 트랜스퍼를 해서 제가 덕분에 올해는 이제 브랜드 마케팅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어떤 신제품을 개발을 했다라고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상품명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조금 생략하고, 회사에 입사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 주변에 그 브랜드 마케터를 꿈꾸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화장품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이 일을 하기에 되게 좋은 직업인 건 맞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테스트를 해보고 이런 게 또 재미있고 적성에 잘 맞으면 욕심이 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되게 좀 힘을 저도 쏟고 있고, 그치만 되게 중요한 거는 신제품의 어떤 내용물적인 그런 컨셉을 기획하는 것만큼 그것들을 어떻게 판매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게 되게 마케터의 큰 역량이고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책을 많이 읽으시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올해 추천드리고 싶은 마케팅 책은 또 두 권이 있는데, This is Marketing이라는 마케팅의 정석과 관련된 책이죠. 이 책은 뭐 거의 여러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뭐 아마존, 뭐 뉴욕 타임즈 여러 곳에서 되게 저명한 책으로 이야기가 이미 많이 되었고, 마케팅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진짜 좋은 제품을 파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진짜 좋은 걸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스스로 고민을 하게 해요. 그래서 69촉에 이런 좀 이야기가 있는데, 내 제품이 어떤 걸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나는 어떤 걸 원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만든 제품을 쓰면 어떤 것에 도움이 되는지, 이렇게 마케팅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이 이런 거구나 하는 좀 생각을 하게 해요. 또 한 책은 바로 이 마케터의 문장이라는 책인데, 이거는 엔잡하는 화대리님 유튜버 중에서 도 유명하시잖아요. 그분께서도 이 책을 정말 강력 추천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냥 되게 실무적인 어떤 뭐
유형의 마케팅에는 어떤 카피를 써야 한다. 이런 식의 실무적인 거를 이야기하는 거가 아니고 원론적인 개념에 대해서 글쓰기를 할 때는 뭐 한 기사에 한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독자와 목적에 맞는 단어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메시지씩을 주는데 그 메시지의 예시나 관점이 되게 좀 쉽고 실용적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제가 이것저것 엄청 노트를 해놨던 게 있는데 바로 이렇게 페르소나를 설정하기라는 챕터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왜 이렇게 인상이 깊고 또 공감이 됐었냐면 작년에 그 다음소프트 부사장님한테 그 설명회 좀 강연회를 마케팅에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 모두 온라인 환경에서는 페르소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가 되고 싶은 뭔가를 온라인 환경에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걸 가장 잘하는 게 이제 SNS라는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마케팅을 할 때도 내 제품을 사는 사람들, 내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어떤 페르소나를 갖기 원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 나오는데 그런 부분 되게 좀 실질적으로 고민을 하고 또 이제 이런 걸 성과로 되게 연결하기에 좋은 고민들이기 때문에 책을 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 꼭 마케터라서 필요하다기보다 영업을 하는 분들께도 당연히 마케팅, 어떤 기획력이나 시획력으로 내가 담당하고 있는 것들을 어필할지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냥 유튜버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또 엔잡하는 허대리님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관심 있는 분들도 나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내가 어떤 것들을 제공해 드렸을 때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거 이런 것들도 되게 마케팅의 큰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 더 많이 배워야 하고 또 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브랜드 마케터 사이에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더 좀 고민하면서 배우고 있는 중이라 그래서 더 책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평범했던 제가 마케터의 꿈을 이루기까지 봤던 책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통해 갖게 된 직업적인 성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 영상편은 제가 마케팅에 좀 초점을 맞춰서 준비했던 영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직업적인 측면 그리고 성취적인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책들만 언급을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 제가 책을 읽는 이유는 이렇게 직업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이성과 감성 모두 발전을 시키는데 책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직업적인 성취나 전문성도 얻을 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또 인성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책이 주는 효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제 채널 한번 구독해주시고 저와 함께 책 읽으며 같이 성장해 나가는 미래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책 읽으면서 제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더 솔직하게 또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